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직후 JMS 정명석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 메이플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메이플 씨가 어떻게 포개되었고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메이플 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정명석을 형사고소한 바 있는데요. 메이플 씨 증언에 따르면 18세였던 지난 2011년 홍콩에서 포개된 그녀는 정명석이 수감 중이었던 2014년 한국으로 들어와 2년 동안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충남 금산에 소재한 JMS 수련원에서 2021년 겨울까지 상습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변호사에 따르면 메이플 씨가 당한 성폭력 피해는 2018년 겨울부터 2021년 9월까지 추행 7회, 유사 간음 6회, 간음 2회 등 모두 15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메이플 씨는 고등학교 때 세상에 허물을 느끼고 진리를 찾다가 JMS에 빠졌다며 성폭력 피해를 양산하는 JMS의 그루밍 수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메이플 씨는 너는 하나님의 신부라 하며 모든 시간과 사랑을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 삼위일체가 이 땅에 보낸 재림주 정명석에게 모든 걸 바치면 성부, 성자, 성령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정명석 메시아로 섬기게 한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속이고 삶과 생각을 교회와 정명석에 쏟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지배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중 스타를 뽑는다. 스타는 천주교 수녀처럼 하나님만 위해 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는 신부의 시대. 스타는 하나님과 결혼한 셈이고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셈이라며 스타를 외모로 뽑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다며 다양한 사람을 뽑지만 결국 키 크고 예쁘고 젊은 여자를 뽑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 그런 스타를 편지와 돈,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관리한다. 스타에게 속옷을 선물하며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리한다. 많은 스타들이 세뇌되고 정명석을 신랑 삼고 간다. 목회자들은 스타들에게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말고 정명석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정명석과 편지로 소통하라고 하며 정성껏 정명석을 사랑하게끔 만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첫 성폭력 피해 당시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2018년 성추행을 처음 당했다는 그녀는 당시 심경에 대해서 이상하고 혼란스러워도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 자신을 오히려 설득했다. 홍콩에 돌아갔다가 2021년 정명석이 다시 한국에 오라고 했다.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 혼란스러웠고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전했습니다. JMS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당해야 했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메이플 씨는 변심하지 않는 척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폭행을 당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성폭행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했고 파일이 있다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나와서 고소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절 공격할 것도 안다. 이미 제가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스토킹과 같은 많은 일이 있었다며 제가 받은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좋아서 참는 줄을 알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죽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MBC PD는 사이비 종교는 일상적인 기쁨을 부정적이고 죄인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며 누군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식이라면 빨리 깨닫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기 신분까지 공개하며 JMS의 실체와 피해 사실을 알린 메이플 씨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